1939년 8월 말 영국 해양경비대가 솔저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19의 시신이었어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요. 도대체 이 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1939년 8월 초였어요. 영국 전역에서 10명의 사람들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유엔 오웬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건요. 이 사람들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로렌스 워그레이브. 60대 후반에 은퇴한 고등법원 판사였어요. 지인의 소개로 조용한 섬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초대를 받았죠. 두 번째는 베라 클레이슨. 20대 중반의 전직 교사. 별장에서 일주일간 비서로 일해달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필립 롬바드. 30대 초반에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남자. 정체불명의 의뢰인이 주는 보수가 아주 후했어요. 네 번째는 에밀리 브렌튼. 60세의 독신 여성이었어요. 신앙적 휴식을 함께 나누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앤서니 마스턴. 20대 초반의 부유한 청년이었고요.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금수저였죠. 섬에서 열리는 파티 초대장을 받았어요. 여섯 번째는 존 맥아더 장군. 나이가 좀 있는 늙은 군인이었어요. 오래된 전우가 보낸 조용한 휴가 초대라고 믿었어요. 일곱 번째는 윌리엄 블로어. 40대의 전직 경찰입니다. 데이비스라는 가명을 썼어요. 초대받은 사람들을 살피는 게 임무였어요. 자,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토머스 로저스와 그 아내 에델입니다. 이 부부는 며칠 먼저 섬에 도착해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당연히 주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요. 지시는 편지와 돈뿐이었어요. 열 번째는 에드워드 암스트롱 박사. 런던의 저명한 의사였어요. 이렇게 10명이 각자 다른 이유로 솔저섬으로 향했어요. 근데 진짜 좀 신기한 건 이 사람들 누구도 오웬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8월 8일 오후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어요. 10명을 태운 작은 배가 솔저섬 부두에 도착을 하죠. 섬은 아주 작고 황량했어요. 완전히 고립된 섬이었어요. 통신수단도 당연히 없었고요. 집사 토마스 로저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인 오웬 부부는 급한 사정으로 아직 도착하지 못했다는 연락이 왔대요. 근데 초대한 주인이 손님보다 늦게 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베라는 배정받은 방에 들어갑니다.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요. 동요였어요. 10명의 병정 소년이 함께 식사를 하네. 하나는 목이 막혀 죽고 9이 남았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들어서요. 마지막엔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로 끝나는 동요였습니다. 애들 동요치고는 꽤 섬뜩하죠. 근데 이 동요가 모든 방에 똑같이 걸려 있었어요. 이 섬의 첫 번째 밤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단은 거대한 창과 은식기로 꾸며져 있었고요. 음식은 정갈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묘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오웬을 실제로 만나본 분이 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식사 후에 로저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실에서 레코드를 틀라는 지시가 있었대요. 한번 들어볼까요? 레코드가 돌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흘러나온 건 음악이 아니고 어떤 음성이었어요. 여러분은 모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레코드는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과거의 죄를 폭로하기 시작하죠. 워그레이브 판사는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켰다. 베라는 어린아이를 익사하게 만들었다. 롬바드는 톡창민 21명을 사막에 버렸다. 이렇게 10명 전부의 죄를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죠. 누군가 이들을 일부러 불러낸 겁니다. 그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방 안에 있던 그 동요 다들 보셨나요?
식탁 중앙에도요, 작은 도자기 병정인형 10개가 놓여 있었어요. 그때 앤서니 마스턴이 잔을 들고 술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가 갑자기 고개를 젖히고 눈을 뒤집더니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맥박이 없어요. 죽었어요. 청산가리 중독이었죠. 이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너무 빠르고 조용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라가 비명을 지릅니다. 병정 인형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식탁 위에 병정 인형 10개 중 하나가 사라졌죠. 레코드 내용, 죽음의 순서, 인형의 개수.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10명이 섬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제 남은 건 9명입니다. 다음날 아침이에요. 이상하게 아침 식사 준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에델 로저스 부인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집사 로저스가 올라가 봤더니 부인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자는 사이에 조용히 죽은 거죠. 근데 아무도 어떤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비명도 어떤 발버둥도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남은 병정 인형은 8개였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그럼 이들 중에 범인이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공포가 시작이 됩니다. 8월 9일 오전에 세 번째 죽음이 나타납니다. 장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롬바드, 블러와 로저스가 함께 메가더 장군을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방엔 아무도 없었죠. 메가더 장군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어뜨린 채로요. 이미 손은 차가워졌고 죽어 있었습니다. 뒤통수에 강한 타격을 입은 상처가 있었어요. 세 번째 죽음. 자, 다시 식당으로 돌아온 그들은 또 하나 없어진 병정 인형을 발견해요. 이제 7개가 남았습니다. 이때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이곳에 살인자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는 우리 중에 한 명이라고. 이때 블로어가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제 이름은 데이비스가 아니라 블로어입니다. 전직 경찰이에요. 이제부터 섬 내부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하 저장고, 절벽 뒤쪽, 굴뚝, 빈방.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오웬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죠. 확실하죠? 이 섬엔 숨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럼 이들 중 누군가가 범인이란 얘기죠. 조금 소름 돋지 않나요? 8월 9일 같은 날 네 번째 죽음이 일어납니다. 오후가 됐어요. 커피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시간이면 로저스 씨가 준비를 마쳐야 할 텐데요. 전원 창고로 향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보다 먼저 그들의 폐를 막은 건 피냄새였어요. 도끼였습니다. 로저스가 도끼로 머리를 가격당한 채 죽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인형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6개 남았습니다. 동요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5번째 죽음이 일어납니다. 모두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어요. 베라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갔죠. 나는 다음이 아닐 거야. 다음은 누구지? 그렇게 밤이 찾아옵니다. 6명의 사람들은 불을 끄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에밀리 브렌트가 이상해졌어요. 벌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아무도 벌 소리를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에밀리가 의자에 등을 기댑니다. 그러더니 움직이지 않았죠. 죽었습니다. 목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어요. 청산가리였죠. 그리고 그 방에는 진짜로 벌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없어졌어요. 이제 5개가 남았습니다. 머그레이브, 암스트롱, 블로워, 롬바드, 베라. 아직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판사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응접실에서 워그레이브 판사를 발견해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붉은 커튼으로 만든 법복을 두르고요. 털실로 만든 가발까지 쓴 채 완벽한 판사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마엔 총상이 있었습니다. 판사도
죽은 거예요. 솔직히 판사가 제일 좀 의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총을 누가 쏜 걸까요? 권총을 가지고 있는 건 롬바드 뿐이었어요. 하지만 롬바드는 권총을 꺼내 보이며 자신이 권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쏘지 않았대요. 그리고 아무도 총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없어졌어요. 병정 인형은 4개가 남았습니다. 암스트롱, 블로워, 롬바드, 베라. 잠깐, 그런데 암스트롱 박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방에도 없었어요. 밤새 사라진 거였죠. 어디 바깥으로 나간 걸까요? 아침이 되자 바닷가에서 암스트롱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거였어요. 누가 밀은 걸까요? 이렇게 해서 7번째 죽음이 일어납니다. 이제 남은 건 3개입니다. 4명의 병정 소년 중 1명이 바다로 나갔죠. 그러니 3개가 남았어요. 블로어, 롬바드, 베라. 이들은 서로 믿고 싶어 했어요. 이제 3명이잖아요. 근데 이 셋 중에 1명은 범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베라와 롬바드는 서로 짝을 맺기로 해요. 블로어가 떨어져 있었죠. 우린 서로 죽이지 말자. 뭐 이런 거였죠. 근데 그날 오후였어요. 갑자기 베라가 소리 지릅니다. 저게 뭔가 있다. 블로어가 저택 밖에 쓰러져 있었어요. 돌덩이가 머리에 떨어진 거였죠. 그 돌덩이는 곰 모양이었어요. 누군가 위에서 떨어뜨린 거죠. 이렇게 8번째 죽음이 나타납니다. 이제 2개 남았죠. 사람도 2명이 남았죠. 롬바드와 베라. 자, 둘은 완전히 고립이 된 상태였어요. 그럼 둘 중에 1명은 범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당신이야말로 범인이 아니냐고 계속 권총을 쥐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롬바드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베라도 나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때 롬바드가 가지고 있던 권총을 베라가 재빨리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주저없이 롬바드를 쏩니다. 그렇게 베라는 떨리는 손으로 저택으로 돌아가요. 식탁을 봤어요. 그랬더니 병정 인형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병정 인형은 대체 누가 자꾸 없애는 걸까요? 베라는 이제 나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홀로 거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거실에 의자가 있었고요. 그 위에 줄이 달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 의자 위로 올라섭니다. 물에 빠져 죽었던 그 아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베라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베라는 의자를 찹니다. 이렇게 해서 10번째 죽음이 끝나요. 병정 인형 마지막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며칠 후 영국 해양 경비대가 솔저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10구의 시신이었죠. 그 누구도 생존자도 없었습니다. 범인이 어디 있는 걸까요? 10명이 다 죽었는데 누가 어떻게? 경찰은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밀실살인도 아니고요. 외부인도 없고요. 10명이 왔는데 1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럼 범인이 도대체 누구란 거죠? 그렇게 며칠간 수사를 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택의 벽난로 뒤에서 작은 유리병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속에 편지가 있었죠. 워그레이브 판사의 자필 자백서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이 밝혀지는데 나는 법관이었고 오랫동안 수많은 죄인들을 심판해왔다. 그러나 법이란 건 완벽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미끄러지고 누군가는 피해가고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다. 내가 직접 심판자가 되겠다고. 워그레이브 판사가 범인이었던 거죠. 그렇게 10명을 불러들였고 각자의 죄를 정확히 조사를 했고요. 그 누구도 법의 판결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마스터는 과속으로 사람을 쳐도 무죄. 에델 로저스는 노부인을 살해했는데도 무죄. 메가더는 부하를 일부러 전쟁터에 보냈고 토마스 로저스는 공무자였어요. 에밀리는 임신한 하녀를 내쫓아서 자살로 내몰았고 암스트롱은 음주 수술로 환자를 죽였고 블로우는 무고한 자를 감옥에 보내 죽게 했죠. 롬바드는 원주민 21명을 사막에서 버리고 옵니다.
베라는 어린 시리를 일부러 익사시키죠. 그리고 워그레이브 자신도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킨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 나오죠. 워그레이브는 6번째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이 총에 맞은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였죠. 실과 고리를 이용해서요. 총을 쏜 뒤 줄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정교하게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옮긴 다음에 저택 어딘가에 숨었던 거예요. 거기서 암스트롱을 속여서 절벽으로 유인해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 블로 머리 위로 돌덩이를 떨어뜨렸고요. 베라와 롬바드가 서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베라가 자살한 후에 워그레이브는 자신이 만든 판사 의상을 입고요. 소파에 앉아서 실제로 자기 머리에 총을 쐈던 거예요. 장치를 이용해서 줄이 빠져나가게.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아니, 워그레이브 입장에서는 완벽한 심판이었겠죠? 자, 1939년 8월에 솔저섬은 10명이 도착해서 10명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게 이 소설의 핵심이죠. 그렇게 병정인형 10개가 하나씩 사라져서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그 병정인형 동요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 동요 원래는 인디언송으로 알려진 노래였어요.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이 노래 다 아시죠?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엄청 잔혹한 동요였던 거죠. 원래 가사는요. 10명의 인디언 꼬마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는 목이 막혀 죽고 하나는 늦잠 자다 죽고 하나는 도끼에 맞아 죽고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밝고 귀여운 동요가 사실은 죽음을 노래하는 그런 동요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건 에거사 크리스티가 바로 이 동요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이 작품을 쓰게 된 거죠. 이 소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추리소설로 꼽히고 있죠. 무려 1억 부 이상 팔렸다고 하고요. 어린이 동요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걸작을 만들어낸 거죠. 예전 동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잔인한 동요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읽고 저는 좀 생각을 했던 게 법이 심판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직접 심판을 한다. 드라마에서는 우리 자주 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편안하세요. 안녕요.